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되면서 산불 전문 진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산불 특수대응단을 꾸렸는데 산불 진화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그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니코틴과 같은 유해 물질이 적다고 알려진 일회용 전자담배에서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15개 가운데 10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나왔고 14개 제품은 청소년 유해 표시도 없었습니다. 전국 의대 등록 시한이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대 학장단과 총장 등이 나서서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상으로 지목된 메디스태프 폐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사망자를 포함한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습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26일 낮 12시 50분쯤 의성군 신평면 교환리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는 70대 조종사 1명으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임차한 헬기로 30년 가까이 운항했고 25일부터 의성 산불 진화 작업에 합류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오전 9시부터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며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며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 방송시설 상황과 재난방송 실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와 피해 대응을 위한 행동 지침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조심! 온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화마에 직격탄을 맞은 경북 지역 피해가 심각한데요.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을 통해 산불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뒤편 산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화마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불바다입니다. 25일 오후 6시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송군청 뒤편의 모습입니다. 주민들도 불안하게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바다로 변한 산속에서 차들이 1차선 도로를 줄지어 빠져나갑니다. 차도 한복판까지 불이 넘실대고 연기가 가득해서 어디까지가 도로인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 앞에 불티가 날리는데 바람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를 넘어서는 불길에 자칫 차에 불이 붙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25일 오후 6시쯤 일가족 4명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급하게 경북 영양군 화메리에 있는 마을에서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앞서가는 포터 트럭이 고랑에 빠지면서 차 한 대로 함께 마을을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15분 동안 차를 운전한 끝에 안전한 도로로 나올 수 있었고 가족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6일 새벽 1시쯤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있는 한 마을 상황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주택 한 채가 화마에 휩싸였는데 거센 불길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주변에는 재도 날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산불의 영향 때문인지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25일 밤 경북 영덕군 화계리와 구미리 마을 상황입니다. 화마가 마을을 덮쳐서 건물 곳곳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대피하는 도로까지 불씨가 번지고 있는데요. 마을이 있는 곳 반대편 쪽도 불이 붙어서 도로를 침입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한동안 전기가 아예 끊겨서 가족끼리 연락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살고 있던 집도 모두 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국가유산의 피해가 커지자 처음으로 국가유산 재난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안동으로 불이 번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어떤 곳이고 또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기와집과 초가집 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양한 유교적 전통은 물론 서민들이 즐겼던 하회 별신구 탈놀이 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앤드루 왕자 등이 찾은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In particular, I remember the very warm welcome that I received in Haho village on the occasion of my 73rd birthday. 하회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입니다. 사립교육기관이자 학문의 중심지였던 서원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서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은 먼저 하회마을 일대의 인력과 함께 방사포와 소방차 등 장비를 대폭 보강한 상태입니다. 병산서원에도 소방차와 인력이 대기하면서 살수 작업과 함께 산불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편액 10여 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시야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고요. 병산도 마찬가지고 하회마을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고요. 소방이라든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좀 대기하면서 주변 살수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는 좀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봉정사에 있는 괴불도와 아미타 설법도, 고운사의 석조열의 자상 등 안동 일대 사찰에 보관 중이던 보물 10건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운사 가온로와 연수정 등 소실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산불로 전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안동 만휴정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안동시 소방본부 등과 함께 25일 만휴정의 기둥과 하단 등 목재 부분에 방염포를 씌우는 긴급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자 전체에도 살수 작업을 실시해 주변 소나무 일부에만 그을린 피해가 발생했고 만휴정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휴정은 조선시대 문신 김계행이 지은 정자로 2011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으로 지정됐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앞서 경남 산청 산불에서 일반 공무원 등이 산불을 끄다 변을 당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이 잦아지는 데다 규모도 점점 커지면서 전문 진화 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장비를 갖춘 진화대원들이 호스를 메고 산을 오릅니다. 불길을 따라 진화 작업에 열중하다가도 바람이 바뀌면 위험성을 판단해 재빨리 위치를 변경합니다. 경북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입니다. 산불을 끄는데 특화된 장비와 전문 훈련을 받아 가장 어려운 현장에 투입됩니다. 여기 골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 지금 저희 바람은 남서풍으로 이쪽으로 불고 있는데 두 개의 바람이 합쳐지면서 화세가 우측편 화세랑 좌측 화세가 합쳐지면서 이게 굴뚝 현상이라고 합니다. 굴뚝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 울진 산불 등 대형 산불을 수차례 겪은 경상북도에는 전국 최초로 119 산불 특수대응단이 만들어졌는데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60명의 전담 인력과 특화 장비를 배치하자 산불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절반 가까이 짧아졌습니다. 앞서 경남 산청에서는 산불을 끄던 진화대원 4명이 고립돼 숨졌는데 이들은 행정공무원이거나 기간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는 진화대원이었습니다. 지상진화대원들의 70%는 기초지자체에서 산불 전문 진화대원이라고 해서 5개월 계약직으로 모집을 해서 지방 소멸 문제로 인구가 없어서 이분들을 편성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지에서 나는 불과 특성이 다른 만큼 산불 진화에 특화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단단하고 각진 몸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고 분리와 합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액체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치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생긴 액체 로봇이 철창 구조를 가볍게 통과한 뒤 외부 물질을 포획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면과 지면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로봇은 분열하고 융합하면서 자유롭게 변형하는 생체 세포의 특성을 모사했는데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을 띤 알갱이로 액체 방울을 감싼 구조로 설계돼 액체의 변형성과 고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은 좁은 틈새를 통과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액체 로봇이 특히 재난 지역에서 탐색이나 장애물 제거와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우리 몸속 표적으로 정확히 이동해 약물을 전달하는 등 바이오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뇌에서 시각과 청각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이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원리가 규명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 뇌질환연구단은 동물 실험에서 뇌가 행동 상태에 따라 감각 정보를 다르게 통합하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빛으로 신경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을 이용해 쥐의 뇌 후두정 피질이 시각 정보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영역이 비활성화되면 청각 정보를 우선 처리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행동 실험에서 쥐가 가만히 있는 경우엔 후두정 피질의 시각 신경세포가 청각 신호로 인해 억제돼 쥐가 청각 정보를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쥐가 달리면 청각 신호가 후두 정피질로 전달되지 않아 시각 정보가 우선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코틴 등 유해 물질이 적다고 알려져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회용 전자담배에서 실제로는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전자담배 15개를 대상으로 니코틴 함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12개 중 7개, 니코틴 미표시 2개 제품에서 최고 158mg의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젤리바 샤인머스켓 제품에선 니코틴과 함께 유사 니코틴인 메틸 니코틴 13mg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은 청소년 유해 표시가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27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며 의대생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국 의대의 등록 시한이 속속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와 학교 측이 이번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공개 서신을 통해 거듭 의대생과 학부모 설득에 나섰습니다. 학업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부득이한 개인 사유가 아니면 휴학계를 반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후엔 모든 결정이 통제를 벗어나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학 측에 따른 제적을 경고한 건데 먼저 등록이 끝난 연세대와 고려대는 이미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다만 절반가량 돌아온 연세대와 달리 전남대는 복귀 학생이 소수에 그치는 등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일각에선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다며 정부와 학교 측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확실하게 한 게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적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제적을 하고 아니면은 제적당하기 싫으면 복귀하라고 하고.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휴학 불허에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대규모 제적 조치가 초래할 후폭풍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상으로 지목된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를 계획하는 등 의료계를 향한 압박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상 유포 문제 등이 불거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폐쇄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26일 오전 통신소위에서 메디스태프 폐쇄를 긴급 안건으로 올렸지만 의결을 보류하고 28일 오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좀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자율규제 차원의 조치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호봉 전북대 총장이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학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대는 양 총장이 의대 교정이 적막한 현실에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이제 학교에서 의료인의 꿈을 키워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의대생과 학부모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양 총장은 등록과 휴학, 복학, 수강 신청, 유급 제적 등의 학사 업무는 학칙과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당장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정했습니다. 추계위원은 의료공급자 대표단체와 수요자 대표단체 그리고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심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027학년도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내후 외환으로 온 나라가 힘든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 증가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첫 달 출생아 증가율이 1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3,9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86명, 11.6% 늘었습니다. 1월 기준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째 1년 전 같은 달 대비 증가 추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매달 합계 출산율을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8명 늘었습니다.
지난 1월 사망자는 39,47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9%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1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통계청은 한파와 폭설, 고령화 현상이 겹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지난 1월 우리나라 인구는 15,526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2019년 11월 이래 63개월, 5년 3개월째 자연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이달 들어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가 12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의 재무를 책임지는 임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한 주 앞두고 발표된 3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9로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2월보다 7.2포인트 떨어지며 넉 달째 하락세입니다. 특히 소득과 사업,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는 9.6포인트 급락한 65.2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지수가 80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는 더 떨어진 겁니다. 컨퍼런스 보도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측정해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관세 등 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소비자 신뢰도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도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에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 And I think you're going to have to look at that as a cost of doing business. Just like other aspects, higher interest rates, higher regulation. Now we have tariffs to deal with. This is all a weight on economic activity. 주요 20대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60%가 하반기에, 15%는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위험 요인으론 무역 정책이 30%, 인플레이션이 25%로 집계됐고 응답자의 30%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소비자 개인의 미래 소득에 대한 비관론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유럽 밤하늘에 푸른빛의 나선형 무늬가 나타나 SNS 등에서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와 스웨덴 등 언론에 따르면 밤 9시쯤 유럽 국가에서 이 같은 모양의 가스 구름이 목격됐습니다. 르피가로는 프랑스 상공에서 포착된 푸른빛 나선형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9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SNS 등에도 로켓이 궤도 이탈 중에 내뿜은 가스 구름이 고도 200에서 300km 높이의 상공에 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펠컨 9은 미 국가정찰국의 군사위성 발사 임무인 NROL-69 임무 수행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켓이 발사된 후 상단부가 지구 궤도를 이탈하면서 남은 연료를 우주 공간에 방출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요일에 내릴 비가 산불을 잡아주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지만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요일부터는 다시 습도가 낮아지는 데다가 4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건조할 때는 당장 산불이 접근하지 않았어도 미리 물을 뿌려놔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